저 청소부인데요. 회장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도 그냥 바닥 닦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병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회장님 위급합니다. 의사들도 다 붙었는데 아무도 손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바로 욕 먹었죠. 지금 장난합니까?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근데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딱 한 군데 정확하게 놨어요. 그 순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돌아온 게 뭔 줄 아세요? 무면허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저 쫓겨날 뻔했어요. 그때였어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혹시 정혜인 맞습니까?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이름이었거든요.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풀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 관 지금 당장 엎어!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쿵! 무거운 나무관이 바닥에 부딪히며 뒤집혔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상주였던 지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믿기지 않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남편 도연은 비틀거리며 웃었다. 입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흘러나왔다. 어차피 다 끝난 사람이잖아. 뭘 그렇게 난리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관 뚜껑이 미세하게 벌어지며 하얀 수의를 입은 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났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아이 울음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터져나왔다. 지안의 시선이 천천히 굳어갔다. 방금까지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그날 지안은 깨달았다.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이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도. 괜히 호들갑이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시어머니 선영이 서 있었다. 남자가 술 마시면 실수할 수도 있지. 죽은 사람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그 말에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지안의 손이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맺힐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엄마. 중학생 딸 할인이 울면서 지안을 끌어안았다. 외할머니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장례식이 겨우 정리된 뒤 집으로 돌아온 밤, 도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에 누워 치킨을 뜯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야, 내일 셔츠 다려놔. 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췄다. 잠시 후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당신 오늘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도연은 피식 웃었다. 또 시작이네. 죽은 사람 일 가지고 언제까지 울 거야? 그 순간 지안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실수라고 할 거야? 그럼 뭐야? 일부러 그랬겠냐? 도연은 치킨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나 술 취했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안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 밤 지아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공책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기록 시작. 날짜, 장소, 증인, 발언 내용, 장례식장에서 관을 전복시킴, 다수 목격자 존재.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아는 알고 있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 하지만 증거로 싸우면 이긴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야. 그리고 같은 시각 청담동 한 위스키바. 도연은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야, 오늘 나 레전드 찍었다. 잔을 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장모 장례식에서 관 엎었다니까?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은 웃었지만 한 남자 재우는 표정이 굳었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왜?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낮게 웃었다. 여자들은 가끔 확실히 보여줘야 돼. 그 순간 재훈의 손이 멈췄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새벽, 지아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집안은 조용했고 도연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린 뒤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 문 앞. 평소에는 잠겨있던 문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숫자 버튼을 눌렀다. 삑. 문이 열렸다. 도연의 생일과 시어머니 생일을 조합한 번호. 너무나 뻔한 비밀번호였다. 서재 안은 깔끔했다. 의사라는 직업답게 정리된 서류들과 책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서랍. 평범한 서류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손이 멈췄다. 이게 뭐야? 카드 명세서. 한두 장이 아니었다. 수십 장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지아는 한 장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호텔. 결제 금액 38만 원. 다음 장. 또 호텔. 그리고 또 다른 명세서. 명품 매장. 금액 920만 원. 지안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이런 건 받은 적 없는데. 그녀의 기억 속에는 이런 선물도 이런 여행도 없었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지?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수십 장의 사진이 쏟아졌다. 도연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지안이 아니었다. 낯선 여자. 또 다른 사진. 다른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사진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수진이랑 부산. 유나랑 제주. 미소랑 강릉. 지안의 손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때 진동. 책상 위에 있던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안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잠깐의 망설임. 그리고 손이 뻗었다. 화면이 켜졌다. 메시지. 오빠 오늘 밤에 볼 수 있어? 발신자 이름은 미소.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계속 내려봤다.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이번엔 내가 준비했어. 그리고 도연의 답장.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정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 아니, 누구를 정리한다는 걸까? 지안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웃음이었다.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행동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명품 구매 내역, 사진, 메시지 화면. 하나도 빠짐없이 각도까지 맞춰가며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듯 정확했다. 날짜, 금액, 위치, 중얼거리며 분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다. 곧 정리할게. 그 문장이 선명하게 남았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완벽하네. 짧게 말했다. 감정은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사진도, 서류도, 모든 것을 정확히 제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재를 나서기 전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거실로 나온 지아는 노트를 펼쳤다. 어젯밤 적었던 페이지 다음.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 외도 정황 확인. 복수 여성 존재.
금전 사용 내역 확보. 증거 촬영 완료. 펜 끝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다. 이혼 준비 가능 상태.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왔다. 밥 뭐야? 지아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미 준비된 식사. 평소와 똑같았다. 도연은 아무 의심 없이 앉았다. 오늘은 좀 괜찮네.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녀의 시선이 잠깐 멈췄다. 도연의 손목. 새 시계. 명품 브랜드. 지안이 모르는 물건이었다. 시계 새로 샀어? 도연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 짧은 답.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도연은 소파에 누웠다. 지아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정리되고 있었다. 증거 확보는 끝났다. 이제 필요한 건 타이밍. 그리고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틀 뒤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여기 병원인데요. 지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선영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셨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지안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어느 병원이죠?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병원 복도는 숨이 막힐 듯 조용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지아는 천천히 걸어갔다. 중환자실 앞. 그곳에 도연이 있었다. 무너진 얼굴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지아나.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지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불과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던 그 남자였다. 관을 뒤집고도 아무렇지 않던 얼굴. 그 모습이 그대로 겹쳐졌다. 괜찮을 거야. 지아는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다. 몇 시간 뒤 의사가 나왔다. 짧은 한마디. 죄송합니다. 도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엄마.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장례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도연은 완벽한 아들의 모습이었다.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들에게 연신절을 했다.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도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참 효자네. 마음이 여리구나. 지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시계를 봤다. 오후 7시 40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시간.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정리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서류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도연 씨. 조문객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지안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상복을 입은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이었다. 도연이 당황한 얼굴로 바라봤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아는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합시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지금 여기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아는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서 해야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주변을 훑었다. 다들 보셨잖아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이 제 어머니 관을 뒤집은 거. 순간 웅성거림이 터졌다. 그리고 지아는 서류를 펼쳤다. 첫 장, 카드 명세서, 1년 동안 호텔 사용 금액 2천만 원. 다음 장, 명품 구매 내역.
이건 제가 받은 적 없는 선물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야, 그만해.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사진을 꺼냈다. 여러 장.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이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캡처된 메시지. 곧 정리할게. 정적? 완벽한 정적이었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거 오해야. 그 순간 뒤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재훈이었다. 오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날 바에서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장모 장례식에서 관 엎은 거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도연이 소리쳤다. 야, 너 지금 뭐하는? 재훈이 말을 끊었다. 녹음도 있습니다. 순간 도연의 눈이 완전히 무너졌다. 지아는 마지막 페이지를 꺼냈다. 증인 진술서. 이미 여러 명의 서명이 있었다. 이걸로 충분하겠죠. 지아는 서류를 도연의 손에 쥐어줬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며칠 후 법원. 재판은 길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고인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도연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다. 또한 지속적인 외도와 재산의 부당 사용이 확인됩니다. 지아는 조용히 서 있었다. 판결문이 내려졌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할 것,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이었다. 도연은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반면 지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있었다. 끝낸 사람의 눈. 판결 이후 도연의 인생은 빠르게 무너졌다. 병원 앞. 한때 환자들로 붐비던 입구에는 이제 정막만 흐르고 있었다. 문에는 낡은 공고문 하나가 붙어 있었다. 경매 진행 예정. 의료 장비들이 하나씩 빠져나갔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고 접수대는 텅 비어 있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마지막 남은 열쇠 하나. 하지만 더 이상 열 곳은 없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텅 빈 병원 안에 도연 혼자 남았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계산을 했다. 네, 1,200원입니다. 형광등 아래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초라함, 피로,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한때 고급 정장을 입고 위스키를 마시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도시락을 데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이게 나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지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넓은 거실, 따뜻한 조명. 엄마, 여기 진짜 좋아. 딸 할인이 창가에 서서 말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지안 본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했습니다. 역시 다르세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존중, 그리고 인정. 지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겸손하게 웃으며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어느 저녁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지아는 잠시 멈췄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도연이었다. 그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아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만 기회 줘.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려다봤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에 번졌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짧은 침묵. 지안의 입이 열렸다. 끝났어요. 차갑고 단호한 한마디. 우린 이미 남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아니야. 나 진짜 달라질 수 있어.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인이었다. 엄마, 누구야? 말을 하다 멈췄다. 아빠?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할인아, 아빠야. 딸을 보는 눈이 흔들렸다.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할인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도연의 숨이 멎는 듯했다.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 다 봤어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제 없어도 괜찮아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지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미 괜찮으니까. 그 말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였다. 지아는 문을 닫았다. 철컥.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 밖.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다. 문 안쪽. 지아는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눈물은 없었다. 6개월 후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던 오후였다. 지안과 하리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손에는 국화꽃이 들려 있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다. 하린이 웃으며 말했다. 지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 위 묘지였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왔어요. 하린도 옆에 앉았다. 외할머니, 저 이번 시험 잘 봤어요. 밝은 목소리였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의사 될게요. 지안의 손이 잠시 멈췄다.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 덕분에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스쳤다. 국화꽃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였다. 지안아. 익숙한 목소리.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다. 도연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정돈된 옷차림, 차분한 표정,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잠시 멀리서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도연은 묘 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제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물었다. 왜 왔어요?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나 다시 시작했어. 작은 클리닉이지만 하나씩 다시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다. 이젠 돈보다 환자 먼저 생각하려고. 할인이 그를 바라봤다. 진짜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알게 됐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안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도연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냥 이것만 부탁하려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 이렇게 와서 인사드려도 될까? 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을게. 지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자유예요. 단호하지만 담담한 말이었다. 도연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다. 고마워.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아. 딸의 눈을 조심스럽게 마주했다. 아빠가 많이 늦었지. 할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네. 짧지만 분명한 대답.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할인은 이어서 말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요.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환자들 잘 치료해 주세요. 그 말은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끝도 아니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게. 세 사람 사이에 이상한 평온이 흘렀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각자의 길.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돌아섰다. 도연은 그 자리에 남았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행복해라. 그 말에는 더 이상 집착이 없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할인이 물었다. 엄마, 우리 저녁 뭐 먹어? 지안이 웃었다. 우리 할인이 좋아하는 거 해줄까? 파스타? 할인의 얼굴이 밝아졌다. 진짜? 좋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다.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는 행복할게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삶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